지혜의 꼭대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을 고쳐 쓴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언가를 수리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기계나 다른 도구들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며 그 목적에 맞게 설계되고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제작될 때 필요한 기준이나 규정이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도구가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정해진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필요하면 수리하여 처음과 같은 기능을 계속 유지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맡습니다. 그 역할들은 자신이 자란 환경이나 배운 것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고, 만약 그 역할이 맞지 않다고 느껴지면 다른 역할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처음부터 정해진 하나의 역할만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며 그들의 역할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터에서 리더들은 때때로 팀원들을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수리해서 다시 쓰고 싶지만 고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는 좀 복잡한 문제일 수 있지만 아마 사람들을 한정된 역할이나 기능에만 국한시키려는 경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고쳤어야 하는데 고치지 못하니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 모든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지혜의 꼭대기. 사람들은 일단 자기 생각이 정해지고 나면 그것이 맞지 않다는 증거를 보더라도 쉽게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어차피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코칭을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지만 사람은 변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새로운 환경에 맞춰 살아갈 수 없거든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데니얼 길버트 교수가 지난 실험을 통해 이를 입증했다고 합니다. 그는 40세의 사람들에게 10년 뒤 자신이 얼마나 변할 것 같은지 질문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죠. 그러나 실제로는 50세가 된 사람들이 지난 10년 동안 자신이 겪은 변화를 돌아봤을 때 평균적으로 40%나 변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충분한 내적 동기와 보상이 있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변화할 수 있답니다. 우리는 가끔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대방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또 내 마음에 맞추는 걸 사랑이라고 여겨서 상대를 엄하게 비판하고 자꾸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지요. 하지만 이런 행동은 우리의 자유를 원하는 본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비판과 강요는 수치심을 만들고 연구에 따르면 수치심을 느낀 사람은 스스로를 더 파괴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된대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모욕함으로써 그 수치심을 옮기려 하거나 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비난받은 행동을 더하게 되고 상대방의 마음은 외면한 채예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가끔 상대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내면에 분노가 쌓이고 있고 결국에는 그런 강요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사람은 남의 말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결코 변하지 않을 다른 사람에 대해 자신을 비관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우리 마음대로 억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겸손한 깨우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을 깨닫고 난 후 저는 오랜 시간 내리는 요구를 멈추고 제가 관계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보니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진짜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저 또한 남의 평가와 비판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필요한 것은 아마도 삶이 힘들어도 서로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본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상대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도 강압이 아닌 사랑을 바탕으로 부드럽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판단이나 비판 대신에 사랑과 이해의 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중요해질수록 상대방도 더 많이 애쓰는 모습을 보았죠. 사랑이란 정교하고 복잡한 것이라 쉽지 않지만 저에게 완벽하게 맞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관계는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제가 찾은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행복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요. 사람의 성격이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단정 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성격이나 습관은 변할 수 있지만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성격을 바꾸는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각종 요인들이 모여서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성격을 바꾸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성격은 긴 세월을 거쳐 형성되며 이 과정은 다양한 요인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모님의 양육 방식, 형제들과의 관계, 가정 환경, 친구들과의 교류, 속한 집단, 그리고 사회적 문화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들 또한 개인의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의 삶에서 비롯된 성격은 그 사람 고유의 특성으로 깊이 뿌리내리기 때문에 변화시키기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하였듯이 성격이 변모하려면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관계, 주변 사람들, 그리고 환경까지 포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때에만 개인의 성격도 변화될 여지가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애 상담에서 종종 희망하는 것은 상대방의 성격이 조금 변화하는 일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전면적으로 변모시키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특정 문제를 일으키는 성격의 측면이 변화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서 원하는 변화는 그들의 성격 전체가 아닌 특정 문제가 되는 부분에 국한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두 사람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개성 전체를 변화시키기보다는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역할과 함께하는 노력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수정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정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통해 변화하고 개선해 나갈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이며 실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겸손함과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고자 하는 자세, 그리고 발전을 향해 노력하는 의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잘못을 인정하고 달라지기 위해 노력을 보인다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상대방이 여러분을 다시 믿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예 여러분이 변했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을 인정하고 바뀌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을 다해 변화하고자 노력하면 이것 자체가 여러분 자신에게도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의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분명 변할 수 있답니다. 이를 증명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뇌의 신경 가소성이에요. 이는 뇌의 신경세포들이 외부의 반복적인 자극에 반응하여 성장하고 두꺼워지며 새로운 연결을 만든다는 이론이에요.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죽음에 가까운 암 환자들이나 사지를 잃은 환자들의 환상사지 체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변화는 나이와 상관없이 일어나며 적절한 두뇌 훈련을 통해 20대보다 기능이 좋은 70대의 뇌를 볼 수도 있어요. 즉, 우리의 뇌는 바뀔 수 있고 정해진 형태로만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자이든 타이든 의식적 선택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의식의 힘은 너무나 미약해 보인다. 변화를 위해서는 익숙해진 환경에서의 안정감과 편리함을 포기해야 하고 새로운 시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직면해야 한다. 때로는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자기 방어 메커니즘으로 인해 변화하기 어렵고 사회나 문화적 배경도 변화를 어렵게 만든다. 무의식에 대비해 빙산의 일각인 의식을 깎아 변화시킨다 하더라도 몸체까지 바뀔 리 만무하다. 유전적인 요인들에다가 오랫동안 쌓인 경험과 배운 것들이 뇌 속에 있는 연결망을 만들어내는데 이걸 바꾸려면 평범한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결정과 노력이 많이 들어서 쉽게 바꾸기가 힘듭니다. 뇌가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바꾸려고 할 때는 마치 콘크리트처럼 아주 단단합니다. 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부분은 대화 방식과 양쪽의 참여입니다. 한쪽만 노력하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이런 태도부터 고치셔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부모님과 자녀가 하나의 공동체처럼 연인 사이에서도 두 사람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같이 노력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오직 상대방만이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이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